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공지능 하면 엔비디아의 GPU 같은 반도체 칩, 즉 두뇌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거대한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를 나르는 신경망,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GPU라는 화려한 주연 뒤에서 AI 혁명을 가능케 하는 광통신과 데이터 센터의 세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루멘텀, 코이런트, 시에나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왜 급등하고 있을까요? AI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칩 하나의 성능보다 칩과 칩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화의 속도가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핵심 기업들로 이제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서버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천재 일꾼입니다. 보통 원유나 투유 크기의 박스 형태죠. 그리고 이 일꾼들이 입주한 고층 빌딩이 바로 랙입니다. 보통 42에서 45층 높이의 캐비닛 형태인데 AI 시대가 되면서 랙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산을 위해 더 많은 서버를 쌓다 보니 배선은 복잡해지고 열기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외부의 데이터 이동을 통제하는 고성능 장비죠.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인 통신망보다 훨씬 빠르고 비싼 전용 스위치를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고속도로의 교차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쓰지만 멀리 빠르게 가려면 빛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와 빛을 서로 통역해주는 변환기가 바로 광 트랜시버입니다. 스위치와 서버의 구멍마다 꽂혀있는 데이터의 입이자 귀라고 할 수 있죠. 스위치에 보이는 수많은 구멍 하나하나가 이 비싼 부품들로 채워져야 하니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질수록 트랜시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비싼 광섬유를 써야 할까요? 구리선은 저렴하지만 무겁고 전자기 간섭에 취약합니다. 특히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선이 두꺼워져야 하고 보낼 수 있는 거리는 짧아지는 물리적 한계가 있죠. 반면 광섬유는 5배 이상 비싸지만 가볍고 간섭이 없으며 100GBps 이상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합니다. AI의 엄청난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빛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GBps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블랙윌 GPU가 등장하며 800GBps 시대를 열었고 곧 다가올 베라루빈 세대에서는 1.6테라를 넘어 3.6테라비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요구량이 짧은 시간 안에 무려 36배나 급증한 것이죠.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병기는 사실 NVLink라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100명의 병사가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로봇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죠. 여러 개의 GPU가 메모리를 공유하고 초고속으로 소통하게 하여 수십 개의 칩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작동하게 만듭니다. 반도체 설계의 한계를 네트워크 기술로 극복한 셈입니다. 블랙웰 세대의 핵심인 NVL72 아키텍처를 보세요. 이전 호퍼 세대에서는 GPU 8개를 연결하는 게 한계였지만 이제는 72개의 GPU와 36개의 CPU를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칩들을 하나로 묶는 스케일업 과정에서 필요한 광 트랜시버와 케이블의 숫자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딥시크 같은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면 하드웨어가 덜 필요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딥시크 방식의 최적화는 오히려 GPU 간의 연결성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이 효율화될수록 빠른 길, 즉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집니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일수록 더 강력하고 빠른 고속도로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개별 렉을 넘어 수만 대의 서버가 있는 초거대 데이터 센터 전체를 연결하는 것을 스케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마치 수만 명이 카드 섹션 군무를 추듯 이 거대한 시스템이 24시간 낭비 없이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렉 사이사이를 잇는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입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을 뿐입니다. 젠슨 황은 단순한 칩 설계자가 아닙니다. 통신 강자 멜라녹스를 인수하며 데이터가 흐르는 도로인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턴키로 제공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쥐고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해자를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한 것입니다. 서버 안에는 또 다른 서버라 불리는 DPU가 있습니다. CPU와 GPU가 복잡한 데이터 이동이나 보안 같은 잡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AI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뒷바라지해주는 인프라 전용 반도체입니다. GPU에 CUDA라는 강력한 생태계가 있듯이 DPU에는 DOC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데이터 센터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지휘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의 플러그 방식은 전력을 많이 쓰고 공간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 세대부터는 반도체 기판 위에 빛의 통로를 직접 심어버리는 CPO 기술이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전기 배선을 없애고 빛으로 직접 연결하면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고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광통신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결론입니다. AI는 이제 단일 칩의 시대를 넘어 데이터 센터 스케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걱정하기엔 이제 막 인프라 구축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필두로 루멘텀, 코이런트 같은 광통신 파트너들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투자의 눈을 이제 반도체 칩에서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신경망으로 넓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테크 분석과 심도 있는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기초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현명한장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